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속 본 수업 시간 때 계속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 시험 본 다음에 그 이후 시간에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아마 좀 시간이 많이 타이트할 것 같아가지고 영상 이렇게 해설 강의는 영상으로 따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전에는 실질적으로는 좀 질문을 받는 형태로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한번 꼼꼼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가 저런 형태의 유리함수로 나왔는데 분모 분자의 차수가 조금 복잡하게 되겠죠. 2차분의 4차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런 함수의 도함수 값, 그러니까 미분계수 값을 이제 구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 형태대로 그 목미분을 진행해도 되겠지만 이런 형태 분모랑 분자가 이제 다항함수인데 차수가 조금 높은 친구들은 어떤 미분법이 제일 좋냐면 이제 로그 미분법, 이제 양변에 ln이라는 로그를 취해준 다음에 그 형태대로 미분하는 게 되게 괜찮게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바로 여기다 한번 ln을 취해 보도록 합시다. lnfx가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ln을 취해 주면은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아시다시피 진수 자리에서 분모 분자가 나누기게 됐으면은 위에 거를 더한 거에서 아래 거를 이제 빼주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니까 전개를 해보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lnx 더하기 lnx 더하기 1의 3승인데 로그 성질에 의하면 3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3의 ln x 더하기 1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2에다가 ln x-1을 빼주시는 형태로 되게 될 겁니다. 사실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절대값을 다 씌우긴 해야 될 텐데 어차피 뭐 2를 집어넣는 거니까 절대값은 그냥 쿨하게 쓰지 않는 걸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lnfx가 이 친구랑 같다라고 하는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양변 뭐 할 거다? 그대로 미분할 거다. 미분을 하시면요. 여기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원본분의 도함수가 이렇게 가시게 될 거고, 자, 미분하죠. x분의 1인가? 그리고 여기는요. x 더하기 1분의 3 정도에서 뭘 뺀다? x-1분의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2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f2 값이 전반적으로 곱해져야 할 거기 때문에 f2 값은 미리 구해놓고 가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몰랐겠네요. 자, 2 집어넣어 보시면은 2-1의 제곱이니까 1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3승 되죠. 그래서 뭐 분모 1은 뭐 무시하면 될 거고 2 곱하기 3의 3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x에다 뭘 집어넣어서 2를 대입해서 f'2 값을 다이렉트로 바로 구해보죠. 다시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에다가 그 f2라고 하는 요 값을 전체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쓸게요. 2 곱하기 3의 3승 거기에다가 뭘 곱하자? 자, 여기다가 이제 차근차근 2를 집어넣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2 정도가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1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2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빼기 2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얼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남는 건 뭐다? 마이너스 3의 3승 즉 마이너스 27이 남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0,0에서 저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간단한 문제죠. 일단 저 0,0은 절대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닐 거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 그 루틴 3개 중에서 그 세 번째 해당하는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곡선을 향해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루틴은 뭐죠? 그 접점을 t, ft로 잡고 거기서의 미분계수 값을 이거 함수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2x분의 2니까 즉 x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 값은 뭐가 된다? 그 순간에서의 기울기 값이니까 t분의 1 정도로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이걸로 하는 직선을 l이라고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네요. y는 t분의 1에 x-t 더하기 ln 2t 정도로 말이지. 근데 이 직선이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그렇지. 0,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y에다가도 0, x에다 0 집어넣으면 t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도 그렇게 t분의 1과 마이너스 t를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바로 이야기시킨 다음에 순서 바꿨으면은 ln 2t 값이 몇이 되는? 그렇죠. 그냥 1이 되는 t 값이죠. 따라서 2t 값이 몇이 되면 되고 익스포넨셜 2가 되면 될 거고 t 값은 그 순간에서 숫자 2분의 익스포넨셜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즉 t가 이제 숫자 2분의 익스포넨셜 2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익스포넨셜 2분의 2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지. 사실 답만 구하고 싶으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상수항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어차피 원점지라는 직선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y는 mx 형태 꼴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기울기가 익스포넨셜 2분의 숫자 2라며 따라서 정답은 2번 정도로 그냥 바로 체크한 다음에 넘어가셔도 될 거고 뭐 실제로 완성해 보셔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남는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x의 함수 y가 음함수 꼴로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뭐 dy dx를 구하라 그랬어요. 저는 뭐 dy dx라고 표현하지만 dy dx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y 프라임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표현법 익히시면서 자 한번 이거 그대로 음함수 미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x제곱은 미분하면 2x 되는 거 맞죠? 자 그런 다음에 2xy는 이제 곱미분이 진행이 될 것 같아. 근데 앞에 2는 장식이니까 2는 따로 뗀 다음에 자 x 곱하기 y 미분이야. x 미분 y 그대로 더하기 x 그대로 y 미분이지. x 미분하면 1이고 y 그대로니까 y 더하기 x 그대로 y 미분한 게 뭐예요? 그치 dy dx 붙어야 되는데 그냥 y 프라임이라고 표현하도록 할게. 그 다음에 y 4승 미분은 4y 3승에다가 이제 뒤에 dy dx가 붙게 될 거고 1은 미분해봤자 0 정도가 되겠죠. 1승처럼 보이네 프라임.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왼쪽은 y 프라임이 있는 식, 오른쪽은 이제 y 프라임 없는 식으로 정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아. 보시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y 프라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한번 떼보면서 볼까? 2x 더하기 4y 3승의 y 프라임은 뭐가 된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 오른쪽으로 넘기죠. 이놈과 이놈의 말이죠.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 마이너스 묶어낸 다음에 지금 보면 2가 또 약분되는 거 보이죠? 바로 나누면서 결론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x 더하기 2y 3승분의 마이너스의 x 더하기 y 정도로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문제 이게 결론 내실 거면은 이 분모값이 뭐가 안 되는 0이 안 되는 수준에서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 x가 뭐가 아닌 마이너스 2y 3승이 아닌 수준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정답 몇 번이죠? 4번 정도로 보이게 되겠네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x 곱하기 2의 x승의 변곡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변곡점 물어봤기 때문에 2'까지 간 다음에 2'이 0이 되는 그 x값을 찾아주시면 되게 하겠죠. 물론 이제 변곡점이 정확하게 되려면 2' 값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2'의 부호 변동이 있으면 되겠지만 웬만하면 부호 변동은 거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거고 사실 아시는 분은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곱한 형태는 이제 미분하면 할수록 규칙성 있게 착착착 떨어지게 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모른다고 가정한 다음에 실제로 미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y''은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시니까 2의 x승만 남게 될 거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는 미분해봤자 여전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에 2의 x승 이 정도로 y''이 나오게 되겠네요. 일단 그래서 뭐 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가는 것도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목표가 변곡점일 거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미분합시다. 이 친구랑 이 친구 따로따로 앞에 거 미분하시면 없어지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래서 x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오케이 x 더하기 2의 익스포넨셜 2의 x승 이 정도가 되겠죠. 우린 얘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그 x값. 지수함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값이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y2'이 0이 되면서 이 순간에서 변곡점을 가질 확률은 100%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변곡점의 좌표는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2의 2승분의 마이너스 2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3번을 정답으로 찍으시면 괜찮게 되겠죠. 5번 볼게요. 5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 fx랑 gx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1보다 큰 범위일 때 fx가 gx보다 무조건적으로 크기 위한 그 k 값의 맥시멈이 얼마인가를 구하도록 하래요. 자 그래서 일단 바로 봅시다. fx에서 gx를 뺀 게 0보다 크면 될 텐데 일단 실제로 저거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보다 크기를 원합니다. 어느 범위에서? x가 1보다 큰 그 정의형 내에서. 이대로 보신 다음에 이대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일단 나는 요 2의 마이너스 x승이 너무나 거슬리면서 양변에 이 친구의 역수인 2의 x승을 그대로 곱해도 전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야. 왜?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양의 함수값에 같기 때문에 양변에 2의 x승 곱하면요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다항함수 앞에 쓰죠. 얘가 누구보다 크다? k값보다 크도록 하는 이 상황. 저는 그래서 요 함수를 새로운 함수인 hx라는 함수로 두도록 할게요.
자, 다시 우리의 목표가 뭐다? 이제 요 hx가 k보다 크도록 하는 그 k값의 맥시멈을 구하는 상황이 될 거고, 여전히 정의역은 1보다 큰 상황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hx의 무슨 값이요? 최소값이 k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h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은 k 값은 상수함수는 올라와 봤자 이 최소값까지밖에 못 올라오겠지. 정확히 말하면은 최소값보다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야 되겠죠. 왜냐면 등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 목표는 요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여전히 어느 범위에서?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자,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분으로 진행하셔야 될 거고, 자, 한번 미분합시다. h 프라임. 자, 곱미분이니까 여전히 앞에 거 미분하시면 2x-1, 뒤에 거 안 하니까 이렇게 더하기 앞에 거 안 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자, 그래서 이거는 2x승으로 묶어내 주시면은 안에 거가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남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친구가 몇이 되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그 x값이 극값을 갖는 상황이라고 웬만하면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보시면은 x가 뭐 또는 뭐죠? 마이너스 1 또는 0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실제로 보시면요, 뭐 마이너스 1에서 어떤 값을 갖냐면은 극대를 갖고요, 0에서 극소로 갖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증가표 그리시면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이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이 정역 내에 있는 그 범위의 값이 아니죠. 1보다 지금 큰 상황만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뭐 마이너스 1에서 찍다가 뭐 0 찍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이 순간 기준 오른쪽에 있는 상황만 관심이 있는 거지, 여기는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 함수는요, 1에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선. 물론 정확한 최소값은 아니겠지. 1보다 지금 크다라 그랬으니까 1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되겠지만, 일단 1을 포함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h1 값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이제 x에다가 한번 1을 대입해 보자. h1 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그냥 1이 되고, 익스포넨셜 2의 1승이라서 그냥 깔끔하게 익스포넨셜 2 값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요, 1에서 익스포넨셜 2의 값을 갖는데 구멍 뚫으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hx가 된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보면 이 어디였어? 이 k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와 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 정확히 2가 되는 그 순간까지밖에 못 가죠. k가 지금 2가 되는 상황은 아주 괜찮은 상황이지. 왜냐면 어차피 원 함수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친구보다 살짝이라도 높아지면 곤란하게 되겠죠. 따라서 k는 익스포넨셜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의 목표인 최대값이 뭐라는 거는 익스포넨셜 2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입니다. 자, 부정적분이죠. 뭐 간단하게 일단 저 안에 있는 거는 합작골이지만 바로 전개하시면요, 25의 x승 마이너스 1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들 아시다시피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은 ln 그 친구 분의 지수함수가 그대로 붙는 거였었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a의 x승을 미분한 게 a의 x승 lna가 되듯이 lna를 나눠준 채로 그거를 미분해야만 원래 지수함수 형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적분은 어떻게 된다? ln 25분의 25의 x승이고, 마이너스 1은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x가 되면서 뒤에 컨스탄트가 이렇게 붙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ln25는 ln5의 제곱이잖아. 즉 2ln5 정도로 나오게 될 거고, 25의 x승은 5의 무슨 승으로? 2x승으로 써도 나쁘지 않겠죠. 이 정도로 결론이 나오면 될 거기 때문에 몇 번에 있죠? 오케이, 3번에 아니다, 5번에 보이게 되겠네요. 7번 넘어갑니다. 자, fx가 x분의 lnx 더하기 3이라고 나왔을 때 그 친구의 원시함수 라지 fx에 대해서 라지 f1 값이 나왔을 때 라지 f 익스포넨셜 2 값이 얼마인가를 구하래요. 뭐 적분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다시 라지 fx라고 하는 거는요, 인테그랄 x분의 ln x 더하기 3 dx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거고, 자, 이제 요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분을 떠올려야 될까? 다항함수 수준과는 다르게 이제 미적분에서 다루는 초월함수들에 대한 적분은 다이렉트 적분이 가능한 친구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다이렉트 적분이 불가능한 친구들이 사실상 더 많다라고 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고안해낸 방법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배웠죠. 어떤 거랑 어떤 거? 그치, 치환적분이랑 부분적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항상 고민은 세 가지로 가시면 돼요. 이 적분은 다이렉트로 가는 건가? 아니면 치환을 이용할까? 부분적분을 이용할까? 근데 이 친구는
뭐 물론 이거를 부분적 분으로 진행을 하도 할 수는 있지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도 그렇게 지금 이 분자에 lnx 더하기 3 자체를 t로 치환하면은 그거의 미분인 x분의 1dx가 뒤에 바로 보이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치환적 분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제가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ln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걸 t로 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미분하면은 x분의 1, 3은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네, dx가 되고 오른쪽은 dt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정도로만 보시면요. 자, 여기 인테그랄은 분자가 t가 되는 거고 이 x분의 1이 뭐가 되니까 그대로 dt가 되는 거니까 아 얘는 그냥 tdt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는구나. 자, t 적분하면 뭐니까요? 2분의 1 t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컨스탄트를 붙이면 되는데 이대로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t 자리를 다시 원래 함수로 돌려서 2분의 1에 ln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컨스탄트로 이렇게 네, 라지 fx가 뭔지를 밝혀야 됐습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 컨스탄트 값을 알기 위해서는 저 라지 f1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를 이용하시면 되겠네. 자, 라지 f1 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근데 ln1은 알다시피 얼마니까? 제로가 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즉 2분의 9 더하기 c로 얘기할 수 있고 걔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따라서 우리는 c 값이 얼마라는 거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9가 될 거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5가 컨스탄트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라지 f 익스포넨셜 2 값을 구하면 된다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익스포넨셜 2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1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일단 2분의 1에 1 더하기 3, 즉 4의 제곱인 네, 16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5를 빼면 된다라 그랬어요. 2분의 1 곱하기 16은 8이죠. 따라서 8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정답이 몇이 된다? 오케이, 3이 되는구나. 정답 3번으로 네, 찍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8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역함수 민법 문제네요. 자, 시컨트 함수가 될 거고 0부터 파이까지라고 잡았기 때문에 저 함수는 네, 저 범위 내에선 1대1 함수가 되고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물론 뭐 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가 뭐 밝혀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런 고민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냥 g' 투값이 얼마인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fx랑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 역함수의 정의라는 게 뭐였죠? 그렇죠. f함수에다가 그 역함수를 집어넣으면 항상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요 정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함수를 그대로 미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f'gx에다가 이제 g'이 속미분이 붙게 될 거고 오른쪽은 1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g'x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분의 1이 된다? f'의 gx분의 1 정도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x값에다 몇 집어넣은 거? 그렇죠. 2를 집어넣은 그 값을 얻어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G'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G2 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G2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G2 값을 잠깐 K라고 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뭐다? 그렇죠. 원 함수에다가 K를 집어넣은 게 2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원 함수가 시컨트 X잖아. 즉 이거는 시컨트 K 값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못 구하시는 분 없겠죠, 설마. 시컨트라고 하는 건 뭐의 역수니까? 코사인의 역수잖아요. 그 말인즉슨 코사인 값이 몇이 되는? 그렇지, 2분의 1이 되는 저 0부터 파이까지, 즉 절반주기 내에서의 K값은 유명한 게 누가밖에 없어? 그렇죠, 3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네, 가장 딱 보이는 값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K값 3분의 파이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진행하죠. F'의 G2 값 자체가 K인 3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집어넣은 것분의 1을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fx 미분하자. fx가 지금 시컨트 x라며 이거 시컨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마 안 외우시진 않았죠?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가 되는 거였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f' 3분의 파이 값은 이제 시컨트 3분의 파이랑 탄젠트 3분의 파이 분의 1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시컨트 3분의 파이, 시컨트 k 값이 아까 몇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2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재활용하시면 될 거고, 탄젠트 3분의 파이, 탄젠트 60도 몇으로 유명하죠? 루트 3으로 유명하죠. 즉 2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 유리화를 하는 순간 6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기울기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9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 뭐 벡터 문제로 판단해도 나쁘지 않을 거니까 바로 갈까요? x 프라임, 즉 dx dt를 말하는 거죠. 이거 미분하시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4t가 될 거고요. y 프라임은요 2t 더하기 2가 되겠네요. 1초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한 번 더 미분까지 가셔야겠죠. x2 프라임은요 6t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y2 프라임은요
2가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그때의 가속도 벡터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6t 빼기 4,2가 될 텐데 벡터라고 해서 쫄 필요가 없이 그냥 점의 좌표라고 알고 계셔도 상관없다라 그래서 그러면 A 벡터인데 t가 몇 초일 때? 1초일 때는요. t 자리에 1 집어넣으면 6 빼기 4인 2,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루트 2제곱 더하기 2제곱. 원점에서부터 이 끝점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정답은 2루트 2 정도로 아주 가뿐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10번도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번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1번처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되게 큰 다항함수가 있는 유리함수 형태나 그 지수 자리랑 밑자리에도 둘 다 변수가 있는 그런 식의 함수는요, 그냥 미분하는 건 되게 어렵고 그것보다 뭐가 좋다? 그치, 로그 미분법, 양변에 ln을 취한 다음에 미분하는 게 되게 좋다라 그랬으니까 그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절대 이 함수를 다항함수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지수함수로 취급해서도 안 돼요. 설명하기엔 되게 복잡할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일단 ln을 취합시다. ln fx는요, ln x의 코사인 x 승인데 로그 성질에 의하면 코사인 x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고 코사인 x 곱하기 ln x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미분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 친구 미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fx분의 f 프라임 x 표현이 될 거고, 여기 친구는 이제 곱미분으로 가시면 되겠죠.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뒤에 거는 ln x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파이 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파이 값을 집어넣은 거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f 파이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곱해지게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f 파이 값부터 먼저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f 파이는요, 파이의 코사인 파이 승이 될 거고, 코사인 파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의 마이너스 1승, 즉 파이분의 1 정도가 f 파이 값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파이를 집어넣을 거야. f파이가 이제 그대로 곱해지는 거니까 파이분의 1이 곱해지는 거지 절대로 저 역수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파이 집어넣을 건데 개꿀이죠. 사인 파이는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일 거니까 없어지는 파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고 여기는 이제 파이분의 1이니까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앞에 거랑 곱해지는 걸로 그대로 나오게 되겠네. 따라서 결과가 뭐다? 마이너스의 파이 제곱분의 1 정도로 미분계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11번입니다. 자, EX 빼기 LNX 빼기 K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방정식 활용 문제가 될 텐데, 근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와의 교점 개수랑 동일한 아이디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편의상 EX-LNX 정도로 두고 오른쪽을 이제 는 K로 두신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방향성이 무궁무진해요. 사실 뭐 무궁무진하다기보다는 몇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 함수랑 요 함수에 이제 비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된다? EX 빼기 K라고 하는 요 직선함수랑 LNX라고 하는 기본적인 로그 함수와의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하는 그 K값의 범위로 가셔도 됩니다. 뭐 저는 일단 풀 때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번엔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나는 이 함수 자체를 뭐로 둔 다음에? fx로 둔 다음에 목표가 뭐다? 이 fx랑 상수함수와의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그 k값의 범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출발을 할 거예요. 일단 lnx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의역은 0보다 큰 범위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자, 이 정도 설정을 했으면 이제 그 값을 어디서 갔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미분으로 가도록 하죠. 어렵지 않죠? 2x 미분하면 2가 되고 얘는 x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이 친구가 0이 되는 그 x값이 몇이니까요? 2분의 1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그 값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물론 증거표로 가면 되는데 이 친구는 2'으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한 번 더 미분하시면요,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이잖아. 이대로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내려오니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2승 되겠네요. 즉 x 제곱분의 1이야. 생각해봐요. x 제곱분의 1은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이걸 통해서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볼록인 거? 아래로 볼록인 동시에 2분의 1에서 뭘 가질 수밖에 없다?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좋아요. 여기 극소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함수는 2분의 1에서 극소이자 최소값이 되는 게 굳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f 2분의 1 한번 구해볼까?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1-ln 2분의 1인데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ln이지. 즉 여기를 플러스 ln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네요. 1 더하기 ln이 엄청나진 않지만 양수값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이쯤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극소를 찍고 이렇게 왼쪽에서는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극소 찍고 올라가는 함수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점근선 라인이 이제 x축이 y축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함수가 2x-lnx가 되게 되겠죠. 혹시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유를 궁금하시다면 증감표 이용해서 판단해도 되지만, 자 봐봐요. 2x는 0기준 우극한을 판단했을 땐 얘는 그냥 0이니까 사실상 영향력이 거의 없는 거죠. 곱한 함수도 아니고 그냥 더하기 빼기로 연결됐으니까. 마이너스 lnx가 영향력이 크죠. lnx만 봤을 때는요, x 기준 우극한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배가 됐으니까 얘가 거꾸로 출발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0 더하기 무한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2분의 1에서 극소 찍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함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이유는 뭐다? 얘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다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서 이게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로그 함수는요, 어떤 다항 함수보다도 차수가 낮은 함수라고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x가 이겼다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어쨌든 간에 판단이 됐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요 k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기본적으로 요 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한 이쯤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야만 서로 다른 두 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착착 내려왔을 때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 요 1 더하기 ln 접한다고 쳐요. 1 더하기 ln이라고 하는 요 라인보다 무조건적으로 깔끔하게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k는 1 더하기 ln이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이 몇 번이다? 오케이, 3번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k가 1 더하기 ln이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그런 등호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 있었다면 헷갈릴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건 딱히 헷갈릴 이유도 없는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이죠.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0부터 3파이까지에서 x 더하기 코사인 x의 맥시멈과 미니멈의 합이 얼마인가를 구하래.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될 거고, 구간 자체가 양쪽 끝이 닫힌 구간으로 잡혀 있으면 우린 기본적으로 뭐부터 하고 가자?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부터 먼저 구하고 가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될 거야. 자, f0요. 0 더하기 코사인 제로죠. 코사인 제로 얼마니까? 1이니까 0 더하기 1이라서 일단 f0 값은 1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f3파이는요. 3파이 더하기 코사인 3파인데 코사인 3파이 얼마예요? 코사인 3파이는 코사인 파이 값이랑 같죠? 그치? 2파이만큼 주기 한 번 더 간 다음에 파이까지 갔으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 즉 f3파이는 3파이 마이너스 1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직은 뭐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인지는 그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한번 판단해 보셔야죠. 뭐로 판단해? 이제 요 함수가 저 구간 내에서 극대극소를 어떻게 가지는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미분으로 가셔야죠. 자, 도함수는요 1-sin x죠. 세상 이렇게 간다는 도함수가 어디 있어요? 얘가 제로가 되는 그 sin x 값이 1이니까요. 자, 저 범위 내에서 sin 값이 1이 되는 거, 맥시멈을 찍는 x 값은 일단 딱 기본 한 주기상에서는 바로 뭐가 있고? 2분의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 주기는 여기서 2파이 추가하니까 2분의 5파이가 존재하게 되겠네요. 물론 여기서 뭐 극대를 가는지 극소로 가는지는 뭐 판단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도 없을 거야. 물론 어디선가 극대 같고 극소 같겠지만 우린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이 순간에서 함수값만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큰 거, 가장 작은 게 가장 작은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림은 뭐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그려보세요. 뭐 이 문제는 내 그림까지 그려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2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가 그대로 제로가 되는 거니까 여기 2분의 파이라고 함수값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f 2분의 5파이도, 자, 이것도 2분의 5파이 더하기 코사인 2분의 5파인데 코사인 2분의 5파이도 역시 코사인 2분의 파이 값이랑 같을 거기 때문에 0으로 나와서 깔끔하게 이 정도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1,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그리고 3파이 마이너스 1.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고 가장 작은 게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파이는 3.14잖아요. 뭐 대충 3이라고 대충 3 정도라고 취급한다 하더라도 2분의 3.14는 뭐 1.5 땡땡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1보다 더 큰 값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것보다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최소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요 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하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교해야 될 거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될 겁니다. 자, 2분의 5파이는요. 아까 1.5의 5배 정도가 될 거니까 뭐 7.5에서 뭐 넉넉하게 잡아도 8 정도까지밖에 못 갈 거란 말이야. 근데 3파이는 기본적으로 3에다가 3.14를 곱하기 때문에 9점 땡땡땡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1을 뺀다 하더라도 8점 땡땡땡 정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더 크죠. 그리고 이걸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봐요. 3파이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5파이를 빼시면 2분의 6에서 2분의 5를 빼니까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2분의 파이 아까 1보다 크다라고 밝혀졌어요. 1보다 큰 값에서 1을 빼니까 이 친구 양수인 게 당연하죠. 차이 증명법, 그러니까 그 차이 증명법에 의해서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뺀 게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아, 얘가 맥시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했군요. 이 친구랑 이 친구 합하니까 문제의 정답은 그냥 깔끔하게 뭐로만 남는다? 3파이로만 결론 짓게 될 수 있게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객관식 4문제 13번, 14번, 15번, 16번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상승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좀 써볼 만한 거는 써본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면 그래프도 그려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 함수 x제곱분의 lnx는 되게 유명한 함수기도 하고 우리 조만간에 본 수업 시간 때 이런 함수에 대한 거를 정리도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x제곱분의 lnx에 대한 보기에 옳은 거를 한번 골라보라 그랬어. 일단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극값을 물어봤고요. 뭐 어디로 볼록인지에 대한 그 요철, 변곡점에 대한 것도 변곡점 아니면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에 대한 것도 물어봤고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가에 대한 근의 존재 범위에 대한 것도 물어봤으니까 도함수 f'x랑 이계도함수까지는 기본적으로 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시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분은 일단 제가 했는데 목미분으로 가는 게 당연히 무난하겠죠. 분모 제곱분에 lnx 미분하니까 x분의 1 그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lnx 그대로 x제곱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에서 날릴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날리고 간 다음에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x분의 1과 x 곱해지니까 여기 1 남는 거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이 뒤에는 2 곱하기 lnx 남으니까 x 3승분의 1 마이너스 2lnx가 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그 값은요 분모 따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분자가 0이 되는 그 x값 즉 lnx가 2분의 1 x가 exponential 2의 2분의 1승 즉 루트 2에서 그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부호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정확히 극소인지 극대인지는 이제 2'을 통해서 한번 얻어내 보도록 합시다. 자, 2' 한번 더 가요. 요 함수를 미분하는 거야. 자, 이 정도 함수 미분한 것도 좀 복잡할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닐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x3승의 제곱이니까 6승으로 출발할 거고요. 자, 잘 봐요. 자, 분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분의 1 그런 다음에 분모 그대로 가니까 x3승 색깔 좀 구분하면서 진행할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깔고 자, 분자 그대로니까 1 마이너스 2lnx가 되고 분모 미분하니까 3x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이것도 날릴 수 있을 만한 거는 미리 날리고 가자고. 자, 2개씩 날릴까요? 여기 1승 되고요. 여기 그냥 사라지고 여기 4승 되겠죠. 자, 보시면 x분의 1과 x가 그대로 또 사라지게 될 거니까 앞에는 마이너스 2만 남는 거 확인이 되겠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3 남았죠? 3이 이렇게 전개되는 대로 마이너스까지 가니까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플러스 6lnx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x 4승분의 6lnx 빼기 5 정도로 이계도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될 거고 일단 이 값 자체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그 수준에서 변곡이 될 확률이 가장 높게 될 수밖에 없겠죠. lnx가 6분의 5, 즉 x가 exponential 2의 6분의 5승일 때 변곡점을 갖는다. 볼록하게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극대로 갔는지 극소로 갔는지는 이 이계도 함수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x가 뭐 루트인 것도 되지만 lnx가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lnx가 2분의 1이 된다고 보시면 6 곱하기 2분의 1은 3이죠. 3 빼기 5 뭐야? 음수지. 그치? 음수니까 사실 이 분모는 x 4승이라서 무조건적으로 양수가 될 거라서 부호 판단에 영향은 줄 수 없을 거고 분자 자체가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 2' 값의 부호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되니까 얘는 극 뭐라는 거죠? 그렇죠. 극대라는 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거라고요.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볼록성에 대한 판단을 해보신다면요.
물론 이거 이제 lnx 깔려있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가 정의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할 거고 6lnx-5 자체가 어떤 범위일 때? 양수 범위일 때 뭐가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이 되고 얘가 음수가 될 때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까도 이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 그랬었어요. 자, 얘가 음수가 되는 범위는 6lnx-5가 0보다 작다. 즉 lnx가 6분의 5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lnx가 6분의 5보다 작다라는 말은 뭔 말이죠? x가 exponential 2의 6분의 5승보다 작고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기본으로 가셔야겠죠. 이 범위 내에서 어디로 볼록이라고? 이게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라고. 오케이, 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한번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 좀 조그맣게 그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연기중 오른쪽에서. 네, 여기 음에서부터, 이게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왜겠니? 분모는 x제곱이고, 오케이, 분모는 x제곱이니까 x가 0 플러스로 가면 이 친구도 당연히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lnx 자체도 애초에 음의 무한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모는 그냥 양수라고 친다면 아, 저 lnx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겠구나 라고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음의 무한대에서 출발하면서 일단 저 함수 자체가 0이 되는, 즉 이 함수의 x절편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겠죠. 분모는 절대 0이 되고 싶어도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lnx, 분자에 보이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x값은 1밖에 없게 되겠죠. 즉 이 함수는 1,0을 정점이자 x절편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정근선이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루트 2라고 하는 요 값에서 무슨 값을 찍고요? 극대라고 하는 값을 찍게 될 거고, 뭐 루트 2를 집어넣어 보시면요, 2분의 숫자 2분의 1이니까 뭐 2분의 1 정도라는 뭔지 모르겠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극대를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위로 볼록인 채로 내려오다가 뭐 2의 6분의 5승이라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위로 볼록에서 뭐로 바뀌면서 아래로 볼록 바뀌면서 x가 무한대로 가면요, 분모랑 분자의 증가 속도를 보시면은 분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lnx라고 하는 저 로그 함수는 다항함수보다 증가 속도가 낮기 때문에 x제곱이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물론 뭐 저런 표현은 즉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lnx의 극한값이 뭐 0이다. 이런 식의 힌트 표현은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이 함수는 0보다 큰 범위에서 x축이랑 만난 점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뭐 여기서 x가 요 2분의 1이라는 이 값이 나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y값이 x값이 아니니까 전혀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 범위 내에서 요 f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실근은 하나밖에 갖지 못할 거란 말이죠.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요, 1보다 어떨까요? 1보다 당연히 1보다 작죠? 생각해보니까 1보다 작으니까 오히려 여기 있겠네요. 아, 미안합니다. 이 2분의 1은 한 이쯤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 내에서는 애초에 실근을 갖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인 것도 아니고 애초에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명쾌하게 말하면 되니까 디귿은 어림도 없는 소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뭐다? 기억과 니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14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뭐 기본적인 상황이 될 거고, 도함수가 x 3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x 제곱승 더하기 k, 복잡하게 나왔죠. 그런 다음에 요 힌트는 너무나 반가운 표현이죠. 일단 보자마자 바로바로 캐치해야 될 거 힌트 두 가지 나오죠. f 제로 값이 몇이라는 거랑 4라는 점과 f 프라임 제로 값이 3이라고 하는 점. 설명은 뭐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분모 0으로 가는데 값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이어야 할 거고, 분모 이제 x 0제곱이니까 f0 빼기 4가 0이다. 그래서 f0가 4가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요 형태는 x-0분의 fx 빼기 f0에 대한 극한이니까 미분계수에 대한 힌트로 f'0 값이 3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보자마자 바로 느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f'0 값이 3인 걸 통해서 일단 우리는 요 k 값이 몇인지를 바로 알 수는 있겠네. 0 집어넣어주면 이 친구 때문에 0 되니까 k 값이 바로 뭐라는 거를? 그렇죠. 3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실제로 적분을 하면은 뒤에 뭐 컨스탄트가 붙겠지만 그 컨스탄트 값은 f0 값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 결론은 이제 지으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제 요 함수를 적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다만 요 3은요 그대로 그냥 3을 적분하면 3x가 될 거니까 저 친구는 그냥 3x로 따로 쓰도록 합시다. 뭐 싫으면 싫다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예 그냥 아싸리 앞으로 보내버리죠. 거슬리잖아.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여기만 바라보면 돼. 여기만. 그리고 아까 참고로 이 x 적분 그 3 적분한 그 적분 상수값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붙여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물어봅니다. 이제 이거를 적분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막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 막 오타 아니냐고.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x3승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치,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 더 많이 봤을 거야. 치환 적분에서. 다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x3승을 t로 치환하기에는 막 이게 뭔가 좀 형태가 되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딱 깔끔하게 나오지 않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유동적인 생각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좀 속된 말로 유도리 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아무리 봐도 요 x제곱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되게 거슬려요. 만약에 여기가 그냥 x였다면 부분적분 좀 여러 번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분적분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엮여져 있는 부분적분은 기본적으로는 되게 별로인 방법이기도 하면서 x제곱이니까 심지어 되게 불편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x제곱이 거슬리니까 난 저거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그대로 미분하면은 2x dx가 dt가 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다 괜찮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시야를 좀 달리 볼게요. 요 x3승을요 x 2개랑 x 1개로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하잖아. x 곱하기 x제곱을 x3승으로 쓸 수 있는데 왜 x3승을 x제곱이랑 x의 곱으로 쪼갤 수는 없냐고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보면은 2x dx가 dt니까 x 곱하기 dx는요 2분의 1 dt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dt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떡하죠? 어떻게 x제곱이 t라며. 그럼 얘 그 자체로 t가 되는 거겠네. 오케이, 견적이 나와버렸어. 자, 그러면 앞에 3x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좀 위에다 쓸게요. 3x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인테그랄에 자 이거 t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뒤에는 뭐의 것은 2의 t승이 되겠죠. 2의 t승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뒤에는 2분의 1 dt가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 색깔 좀 다르게 할까? 오케이.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다시 쓸게. 인테그랄 t 노란색, 2의 t승은 주황색.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가능하죠? 순수한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끼리의 부분적분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겠네요. 치환이랑 부분을 동시에 물어본 굉장히 웰메이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2분의 1을 묶어준 채로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던 대로 일단 로다 3제에 의하면 다 3지니까 순서는 그대로 맞췄죠. 자, 진행합시다. 2의 t승은 적분해봤자 적해봤자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t 미분하면 1, 2의 t승 적분하면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 다음에 자 마무리. 자, 이제 여기는 뭐 사실 이제 t의 2의 t승인데 t 자리를 다시 원본으로 돌려주시면요. 뭐 아니면요, 이거가 그대로 그냥 뭐로 나오니까 2의 t승으로 나오니까 얘 그냥 바로 2의 t승으로 고치자. 오케이. 그리고 컨스탄트는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텐데, 보면은 2의 t승은 또 묶어낼 수 있겠죠. 묶어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2의 t승에 t-1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지금 여기서 지금 정리 바로바로 간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요 2분의 익스포넨셜 2의 x제곱승이 될 거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스탄트 붙이면 오케이, 원함수가 뭔지를 밝혀냈습니다. 오 어렵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f0 값이 4라고 하는 걸 통해서 컨스탄트 값이 몇인지를 밝혀내시면 될 것 같아. 얘가 지금 fx잖아. 여기다 쓰고 가자. f0요. 자, 얘 없어지죠. 여기는요 2분의 익스포넨셜 2의 0승이니까 2분의 1 되고요.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그런 다음에 뒤에 더하기 c. 근데 그게 4라 그랬으니까 우린 c가 얼마라는 거를 4 더하기 2분의 1인 오케이 2분의 9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겠군요.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인가요? 결론 누구냐? f-1일까? 자, 마이너스 1 차근차근 집어넣자. 마이너스 3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 빼기 1이니까
이거 자체가 그대로 없어지는 0 형태가 되겠지. 뒤에 c만 장식으로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6 더하기 2분의 9니까 정답이 뭐가 된다? 2분의 3이라고 밝혀낼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에 보이게 되겠네요.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15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fx는요 2의 x승 빼기 1이라는 간단한 수준의 지수함수, 그리고 그 친구의 역함수가 f 인버스로 나왔고요. 그 f 인버스를 부정적분한 게 gx래요. 오호. 그랬을 때 g0 값이 1일 때 이 값이 얼마인가를 구하라 라 그랬어요. 자, 물론 이 문제 실제로 적분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 부정적분과 원함수 사이의 관계 이용해서 이거 함수 그대로 미분한 다음에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미분을 할까요? 미분을 할까? 아, 굳이 그러지 말고요. 네, 한번 그냥 이건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 자, 요 정도의 지수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거 너무 쉽다. 사실 그리고 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할 텐데 뭐 한번 보죠. 자, 나 지금 역함수 구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야. 2의 x승은 y 더하기 1. 그러니까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였죠? 실제로 구할 때는 얘는 지금 y가 주인공인 식이죠. 그거를 x를 주인공인 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넘긴 다음에 순서 바꾼 다음에 양변에 ln 취해주면 x는 ln의 y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랑 y자를 최종적으로 바꾼 그 함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역함수가 되고, 이제 우린 그거를 f 인버스로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자, 그래서 f 인버스 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해봤습니다. 간만에.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gx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뭘 적분하는 거가 된다? ln의 x 더하기 1을 실제로 적분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결과 아십니까? 물론 이거 헷갈린다면은 x 더하기 1을 t로 치환한 다음에 치환적분이라기보다는 부분적분을 진행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외우고 가자 그래서 lnx 적분한 거 뭐였죠? x lnx 마이너스 x였죠. 뒤에 컨스턴트 값이.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적분 ln x 더하기 1의 적분은 그 형태대로 이 x 자리에 그대로 x 더하기 1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x 더하기 1 ln의 x 더하기 1에서 x 더하기 1을 뺀 형태, 그리고 뒤에 상수가 붙는 형태로 나오는 게 gx가 되겠죠. 이 상수값은 문제에서 g0 값이 1인 힌트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g0 가보죠. 1, ln1, ln1 0이니까 사라지고 여기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 뒤에 c, 그게 1이니까 c가 얼마나? 2가 되는구나. 네, c가 2가 될 거기 때문에 저기서 구하라고 하는 g의 익스포넨셜 2의 6승 마이너스 1. 자, 집어넣어 보시면요, 이 마이너스 1은 요 더하기 1과 사라진 용도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그냥 뭐가 돼요? 이게 6승, 그리고 여기는 ln2의 6승이 되겠죠. 일단 쓰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의 6승이고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오, 근데 ln2의 6승은 6 곱하기 ln이고 그건 그 자체로 몇이니까? 6이니까, 어이구야, 그럴 뻔했어. 6이니까 6 곱하기 2의 6승에서 2의 6승을 빼니까 뭐만 남아? 5 곱하기 2의 6승 남고 뒤에 더하기 2 정도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이요. 최고차항 계수가 2짜리 3차함수. 오, 갑자기 수투 냄새가 나네요. 3차함수의 도함수 f'x, 뭐 당연히 2차겠죠. 최고차항 계수는 뭐 6x 제곱으로 출발하는 그런 함수가 될 거예요. 그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대요. 자, 다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겠지. 원래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면 그 함수의 도함수는 최고차 함계수가 여전히 양수인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다들 기본적인 상식으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게 되겠지만, 판별식의 상황에 따라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위에 붕 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표현이 완벽하게 뭐가 될 거니까? x축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 이 f'이 무조건적으로 붕 떠 있는 함수가 될 거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 이거 수투 내용이죠. f'x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면요, 이 순간과 이 순간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기 때문에 극대였다가 극소를 찍는 그런 식의 일반적인 개형의 3차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 초록색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주황색 상황처럼 접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죠? 이 순간에서 접선의 기울기 잠깐 0이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3차함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라색은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없이 무조건적으로,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빠꾸 없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식의 3차 함수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죠. 수투에서 다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지.
근데 얘는 지금 이런 함수 형태에 해당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자, 판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fx의 역함수를 이제 hx라 표현했네. 뭐 gx도 아니고 hx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2' f2'의 이 값이 얼마인가를 구하래. 자, 문제에서 h3이 1이라 그랬는데 당연히 요 말은 f의 값이 몇인 거랑 3인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미리 해석을 한다면 fx 함수랑 hx 함수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면요. fx 함수의 x값이 1인 그 지점에서의 상황이랑 그 역함수 hx의 x는 3에서의 그 상황은 완벽하게 서로 역수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뭔 말인지 모를까? 자,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제대로는 당연히 그릴 수 없겠지. 이 함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모르니까. 다만 1일 때 뭐 3 이쯤으로 찍고 3일 때 1 이쯤으로 찍었을 때 내가 fx를 보라색으로 그리죠. 뭐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모르지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니까. 그러면 이제 hx는 이 함수를 y는 x라고 하는 거울직선 통해서 대칭인 형태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나조건 한번 읽어보죠. 그 fx 역함수의 도함수인 h'x는요. x값이 3일 때 최대값 4분의 1을 갖는다라 그랬어. 자, 도함수가 함수값이 이렇게 된대. 즉 h' 초록색 쓰면 안 되겠다. 파란색 쓰죠. h'3 값이 일단 4분의 1인 상황이 확실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f랑 h 사이의 관계가 역함수적인 관계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면요. 결과적으로 h'x라고 하는 건 뭐 분의 1이다? f'의 hx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실 텐데 여기서부터는 좀 그런 설명, 그런 좀 자질구레한 설명을 생략하죠.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잘 들어요. 원래 함수의 1에서의 그 기울기랑 역함수의 3에서의 기울기는 서로 어떤 관계죠? 역수 관계죠. 이거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h3 값이 1인 거랑 f1 값이 3인 거는 지금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지금 1,3, 3,1에서 지금 서로 대칭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하면서 지금 h'3 값이 4분의 1인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고요. f'1 값이 몇이어야 된다? 4여야 한다는 거를 여기서 바로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fx를 이렇게 그렸는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라는 얘기로 해석이 돼요? 네, 4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갈게. 잘 들어봐요. 이 함수가요. 거기서 최대값 4분의 1을 갖는데 지금 내가 hx를 한번 그려볼게. 엄밀하게 그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몰라 뭐 한 2점 이렇게 생겼다고 치죠. 지금 해석해 보면요. 이 함수는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상황이 가장 커봤자 얼마라고요? 4분의 1이 지금 최대의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그거의 대칭적인 상황의 그 원래 함수인 fx는요. 모든 상황에서 기울기는 다 4보다는 기본적으로 크죠. 엄청나게 크다가 이 순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로 가장 최소로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요. 요 1,3, 요 3,1, 1,3으로 하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인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접선도 뚫고 지금 그렸잖아. 왜냐고 물어보면 이건 사실상 당연한 거거든요. 3차 함수는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상황은 변곡점의 상황에서가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f2'1 값이 0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1에서 지금 변곡을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 자, 이제 문제를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자, 뭐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으로 그냥 식을 세운 다음에 진행할 수밖에 없어.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비율 관계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비율 관계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굳이 뭐 이 정도 문제에서 뭐 이거 일반적인 3차 함수 개형도 아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증가하는 3차 함수는요. 굳이 비율 관계로 진행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다? 무식하게 할 거다. 2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어차피 이 중에서 쓸데없는 계수들은 너무나 많을 거기 때문에 계속 미분하죠. 6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한 번 더 미분 f2'x는요
12x 더하기 2a가 되겠죠. 자, 일단 아까 우리는 뭘 판단했냐면요. x값이 1일 때 변곡점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 좋은 정보를 얻어냈어요. 기울기값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걔값이 몇이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f2'일까? 2a 더하기 10이죠. 얘가 0이라면 따라서 a 값이 얼마라는 거를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편안하게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순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라며 이거는 지금 f'1인 거죠. 오, 지금 이거 a 나왔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몇 ax로? 마이너스 12x로 표현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네, 1을 집어넣어서 네, b 값도 얻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굳이 뭐 b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물어본 게 f2' 이 값이니까 여기서 이미 2를 집어넣어서 결론 내면 되겠지만 뭐 구하죠. 자, f2' 의 값은 얼마냐면은 6-12 더하기 b가 될 거고 걔가 지금 얼마라며? 4라며. 따라서 b 빼기 6이 4니까 네, b가 얼마라는 거를 10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a 나왔죠, b 나왔죠. 1에서의 기본 함수값이 3이니까 c 값도 얘기할 수 있는, 즉 이 함수는 fx를 완벽하게 네, 서술할 수 있는 수준의 함수라 보시면 되겠지. 문제 끝에 물어본 게 좀 아쉽긴 해요. 네, 차라리 f2 값을 물어봤으면 조금 더 괜찮은 문제가 됐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네. 자, 아무튼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네, 2'은 12x 빼기 12가 될 거고 저기서 구하라는 f2' 이 값은요 24에서 11 빼니까 네, 12가 된다.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서술형 두 문제. 서술형 첫 번째 문제 17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저 방정식에 대해서 뭐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실근 갖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그래프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이거 잠깐 네, 지운 다음에 한번 그래프 그리는 느낌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 정보들이 총 6가지였다는 거 다들 배웠을 텐데 첫 번째는 네, 함수기 때문에 우린 예의를 갖춰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사실 치역은 굳이 네, 크게 의미는 없을 거고 정의역만 잘 판단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판단해야 될 게 뭐다? 그렇죠. 이게 우함수, 기함수인지 아니면 주기성이나 대칭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훨씬 더 그리기 편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 보통 이제 거기서부터는 극대극소로 가는데 저는 점근선 라인부터 먼저 판단을 해요. 다시 첫 번째는 정의역, 치역, 두 번째는 네, 주기성, 대칭성 판단, 세 번째는 점근선 라인 판단, 네 번째가 이제 극대극소 판단, 다섯 번째가 오목볼로 판단, 그리고 여섯 번째가 마무리 이렇게 지어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네, 그런데라기보단 바로 갑시다. 1번. 자, 정역 모든 실수죠. 왜? 분자 아무거나 상관없어. 분모는 어차피 0이 아니면 될 텐데 x제곱 더하기 1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1보다 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x는 모실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모든 실수. 뭐 치역은 네, 치역은 그냥 버릴게요. 자, 그리고 요 함수가 우함수, 기함수 판단을 정말 중요하게 좀 하셔야 될 텐데 분모가 기본적으로 2차랑 상수함수, 즉 짝수차니까 우함수가 되겠죠. 분자는 기함수잖아. 다들 아십니까? 우함수분의 기함수 뭐라는 거? 기함수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는 기함수죠.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0 기준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네, 이렇게 원점 대칭 시키면 될 것 같아. 원칙대로 한다면요. f-x 값이 x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고 이게 fx의 반대부호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 같으면은 네, x에 대해서 기함수가 된다라는 판단 해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됐고, 자, 점근선 라인 한번 판단해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4x 다들 아시다시피 분모는 2차, 분자 1차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즉 얘는 x축을 쭉 따라서 네, 가까워지는 네,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함수라고 하는 건 판단할 수 있고 굳이 마이너스 무한에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다? 어차피 기함수야. 얘가 이게 오른쪽에선 양수 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간다면 반대쪽은 이렇게 음수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는 그런 식의 함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엄청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이제 바로 미분 좀 합시다. 자, 미분 좀 해보죠. 분모 전체 제곱분의 자, 저 4는요 뭐 달고 다닐 이유가 있나? 네, 4는 그냥 앞에다가 네, 배로 합시다. 자, 그냥 x만 보는 거야. 그래서 분자 미분 1이고 분모 그대로니까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에 x 그대로 미분하면 2x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분모는 크게 의미 없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제곱분에
x제곱에서 2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더하기 1이야. 그래서 1 마이너스 x제곱이라 할 거고 일단 이거의 4배라고 판단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그 x값은 뭐랑 뭐가 있고 뿔마 1이 될 거고 아무리 봐도 아까 기함수 판단이 됐으니까 1에서 극대를 갖는다면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갖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뭐 극대 극소 판단은 일단 한번 증간판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5번째 2'으로 가죠. 뭐 사실 이 문제 그릴 때 오목볼로 판단은 뭐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이거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2'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거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어서 써야겠다. 자, 이 친구의 다시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1의 4승분의 1로 출발하겠네, 맞지?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4배는 그냥 장식이니까 달고 다니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 함수만 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분자 그대로니까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죠. 거기에서 빼기 분자 그대로 그리고 분모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1제곱 미분하면은 일단 2 내려오시고 x제곱 더하기 1에 1승되면서 속미분인 2x까지 이렇게 빈틈없이 붙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전개하노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는 이렇게 날리고 가자고. 그리고 분모는 어차피 큰 의미 없어요. 네,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어쩌고 3승분해. 자, 보시면요. 여기서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2x가 또 묶어지는 게 가능하네. 그래서 미리 묶어내면은 여기 앞에를 뭐라고 하자? 마이너스 8x라고 이렇게 미리 묶어놓죠. 4랑 미리 곱한 거야. 자, 그런 다음에 그 안쪽에는요. 지금 여기선 누구 남았냐면 x제곱 더하기 1이 한 친구가 남았죠. 그지? 자, 그런 다음에 뒤에는 지금 이 친구들이 다 묶어냈기 때문에 남은 게 뭐냐면 요 2랑 1 빼기 x제곱에 곱이 남았어요. 전개하시면 2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지? 따라서 블라블라의 3승분의 마이너스 8x랑 여기는요 x제곱에서 2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플러스 3이 될 텐데 그러면 난 차라리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여기에 순서로 바꾸는 용도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해졌죠. 오, 자, 됐어요. 자, 얘가 0이 되는 그 x값은 몇 개 존재하죠? 3개 존재하죠. 여기랑 여기서 이제 뿔마 루트 3 정도로.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요. 마이너스 루트 3과 0이랑 루트 3에서 변곡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F2'까지 굳이 구했으니까 우린 증간표로 가지 말고 아까 여기서 이 친구 0이 된 x값이 뭐였죠? 뿔마 1인데 그냥 1에서만 판단합시다. 자, 1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만 판단하면 이미 상황은 거의 종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당연히 얘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2'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1에서 뭐인 거를 극대인 거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 필요 없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뭐 증간표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특별한 점이 1이랑 루트 3이었죠. 0에서도 변곡이 될 텐데 일단 함수값 여기에다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4라서 2에서 무슨 값을 갖고요? 1,2에서 극대이자 최대가 될 거예요. 삐뚤었나? 다시 여기에서 최대를 찍고 루트 3에서 이제 변곡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원점을 지나게 되는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됐다가 루트 3 집어넣으면 얼마죠? 3 더하기 1인 4분의 4 루트 3이니까 오케이 루트 3이라고 하는 거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 자 봐봐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이고 너무 급하다.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된 함수가 대칭적으로 쫙 그려주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무슨 값을 갖고 극소값을 갖고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을 마찬가지로 변곡점을 하면서 자,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극소 찍고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되고 이렇게 0으로 수렴하게 되는 함수를 그려냈네요. 이 정도면 되게 잘 그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서술형에서 되게 많이 만나게 될 텐데 항상 극대 극소랑 변곡점 정도까지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빈틈없이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바로 2번으로 넘어가죠. 그 K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요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위에 있으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은 충분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0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되겠죠. 어차피 이게 점근선이기 때문에 절대 이 함수가 이 x축을 뚫고 내려갈 리가 없을 거란 판단이 가능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0과 2의 순수한 사이에서 존재하시면 되겠죠. 2가 안 되는 이유는 접하기 때문에 실근이 한 개밖에 없다. 오케이. 반대로 또 이게 밑에 쪽에서도 이렇게 존재하면 될 거기 때문에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2랑 0 사이로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0과 2 사이 또는 마이너스 2랑 0 사이 정도로 답을 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최대 최소 문제 얘기할 때 이런 식의 그림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많이 푸신 분들은 심지어 답도 이미 뭐 외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뭐 내신 준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죠. 반지름 길이가 2짜리인 반원에 A랑 B는 이제 지름이 양끝으로 보이고요. 이제 C랑 D는 이제 이 호 AB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접하는 사다리꼴일 거기 때문에 요 CD 선분과 요 AB라고 하는 지름은 서로 평행한 상황으로 이렇게 뭐 축소될 수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서요, AOD에 끼어 있는 극악을 세타라고 설정했을 때 그 전체 사다리꼴 넓이를 S세타라고 하는 세타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다면 그 넓이 함수는 세타 값이 A일 때 최대값이 B 정도가 된다.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해석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림은 미리 좀 상황을 좀 판단해 봤어요. 일단 OD를 이으면서 자동으로 또 이어야 되는 점은 OC 선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ODA 삼각형과 OCB 삼각형은 서로 완벽하게 합동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예요. 여기도 세타예요. 이 전체 평각 파이가 될 거고, 이건 나머지 끼인 각은 파이에서 2세타를 뺀 정도의 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우리의 진행 방향은 뭐다? 여기 있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있는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이 전체 넓이는 S1의 2배랑 S2의 합으로 문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1 구하고 갈까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식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사인 얘. 자, 따라서 2분의 1에 2의 사인 세타. 그래서 그냥 뭐죠? 2사인 세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이기 때문에 S세타는 4사인 세타로 출발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S2요. 마찬가지로 얘도 2죠. 얘도 2죠. 중간에 파이 빼기 2세타인데 일단 씁시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자, 가뿐하게 각변을 해보신다면 2분의 2파이 짝수 파이니까 사인 그대로고 사인 2세타 그대로인데 파이에서 예각만큼 빠져도 2, 4분면에서 사인은 여전히 양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그냥 사인 2세타랑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날아가니까 뭐만 나요? 2사인 2세타 정도로 남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사인 2세타를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변환한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어차피 우리는 뭐 할 거기 때문에 미분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 아닌가? 할까요?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내비둔 다음에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세타라고 하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친구 2배니까 4사인 세타, 그리고 이 친구 하나라서 2사인 2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세타의 범위를 설정하셨어야만 해요. 이 세타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0보다는 커야만, 순수하게 커야만 사다리꼴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그림 그 자체로 얘가 이 절반을 넘어서면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으로 가셔도 될 거고, 이 각이 살아있어야 될 거니까 파이 빼기 2세타가 0보다 크다면 세타는 오히려 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판단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요 넓이 함수에 열린 구간 0,2분의 파이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최대 최소 얘기할 때 되게 강조 많이 했듯이 구간이 닫힌 구간이 아니라 둘 다 열려있는 구간이라면 절대로 양쪽 끝에서는 함수값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범위 내부에서 극대를 갖는다면 그 극대값이 무조건적으로 최대값이자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된다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굳이 서술형임에도 불구하고 서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된다? 미분만 한 다음에 이제 걔가 0이 되는 그 세타 값만 찾아내면 될 것이다. 만약에 한 개 나왔다? 걔가 의심의 여지 없는 정답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증간표 할 필요 없어. 뭐 하면 더 좋게 하겠지만 답만 구하고 싶다면요. 자, 그래서 미분하죠. 4 코사인. 자, 이 친구 미분하면요 4의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2세타를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자, 백악 공식 튀어나오셔야죠. 코사인 2세타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거 안 튀어나오시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그 값을 우린 찾고 싶은 상황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는 장식이니까 난리죠.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그 세타 값을 찾는 과정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니까. 인수분해 쌉 가능이네요. 둘에서 하나 빼면 되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몇이 되거나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세타 값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세타는 지금 몇 사분면 각이니까 1사분면 각일 거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1사분면에서의 가장 유명한 각은 그렇죠. 3분의 파이가 되겠네. 여기서 볼 필요도 없이 뭐이자 뭐자? 극대이자 말꼬리나 극대이자 최대가 되는 건 당연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a 값이 3분의 파이라는 점은 구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세타 자리에 뭘 집어넣어서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시면 그게 바로 최대값인 b가 되겠네요. b 값은요.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2 루트 3 더하기 2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파이 값이랑 동일하죠? 그치, 이것도 당연한 거지. 사인 3분의 파이 여전히 2분의 루트 3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즉 루트 3. 그래서 뒤에는 뭐죠? 3 루트 3이 맥시멈이 된다라는 점.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a 값이다. 이게 바로 그냥 a라고 쓰죠. a는 3분의 파이, b는 3 루트 3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a 곱하기 b 제곱이 뭐가 됩니까? 3분의 파이 곱하기 2층을 제곱하면 얼마죠? 27이죠. 그래서 정답이 뭐다? 9파이가 된다라는 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듣느라 되게 고생하셨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험 본 다음에 해설은 영상으로 남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공부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이잖아. 좀 열심히 좀 공부하시면서 기말고사 때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